근육 감소는 골격근 안에 있는 근육 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세를 무너뜨리고요. 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통증들을 자꾸 증가시킬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심장질환과 치매와 암의 발병률이 훨씬 높아진다. 간단하게 엄지와 검지만 있으면 내 근육이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차의고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정기 교수입니다. 근육 감소는 연구에 의하면 39세 정도부터 매년마다 1%, 2%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연구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몇 번의 노화의 시기가 온다. 35세에서 39세를 하나의 그 시기로 하나 보고 3년에서 4년 윈도우로 근육이 확실히 감소되는 패턴은 의과학적으로 지금 확실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근육이 있어야 사실은 은퇴 후에도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인생의 황금기에서 힘들 수 있겠다. 이러한 근육 감소의 추세를 연금 넣듯이 은퇴 후에 받을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그쪽에다가 에너지를 넣듯이 우리도 60세, 65세에 건강한 몸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못 빠지게 아니면 최소한의 양으로 빠지게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근육 운동으로 보고 그것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 60세, 65세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금과 같이 아니하냐. 근육 감소는 골격근 안에 있는 근육 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oss of muscle인데 근육 양이 1kg 있던 것이 한 500g밖에 남지 않은 것. 그러면 그 500g에 있었던 근육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통은 지방이 있거나 다른 힘을 쓸 수 없는 결합 조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비했을 때 지금 현대인들이 모든 삶이 좀 편해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양이 줄어든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또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 때문에 한 2, 3일을 앓았다. 그렇게 돼도 30대 중반이면 연구에 의하니까 그 2, 3일의 시간에도 유의하게 근감소가 되는데 60대, 70대에 잠깐 폐렴기가 있어서 속이 안 좋으셔서 어느 몸이 불편하시든 간에 잠깐 병원에 입원한 그 경험 때문에 갑자기 근감소가 심화되고 또 가속화된다라는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대사성 질환자들이 많아진다. 그게 뭐냐면 이제 비만이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 또는 지방간 이런 분들이 또 가만히 추적했더니 근육 감소 패턴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질환과 관련해서도 근감소는 꽤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가 한 부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에서도 근육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은 앞과 뒤 옆면에 굉장히 많은 근육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목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쪽에 있는 목 근육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목 뒤쪽에 통증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이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이 계속해서 모니터 바라보고 앉아서 자판 두들기고 뭔가 우리가 쳐다보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쪽에 있는 근육은 점점 굳어진다. 뒤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난 상태가 돼서 이렇게 약간 오그라드는 자세를 갖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근육 불균형으로 갑니다. 앞과 뒤가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의 머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잘 지지해야 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죠. 어깨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 벌써 이 올라가는 게 뻣뻣해지거든요. 어깨를 바로 펴서 올라가면 쉽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앞쪽은 뻣뻣하고 뒤는 늘어나면서 약해진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근육 불균형이라고 저희가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뻣뻣한 쪽에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엑스레이나 MRI에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근막 같은 곳을 뻣뻣하게 하면서 만들어내는 통증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기전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맛있는 요리들을 먹고 나서 이제 혈당이, 즉 혈중에 이제 설탕이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혈중에 설탕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 안에 인슐린이 이것을 이제 저장시켜주고 또 간이나 근육에 잘 저장될 수 있게끔 이것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적정 시간이 지났을 때
혈관 속에 있는 설탕이 머물러 있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슐린은 만성적으로 계속 더 분비돼야 되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현대 의학 연구에서는 심장 질환과 치매와 암의 발병률이 훨씬 높아진다. 대사적으로 온전한 몸이 그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 시작되면서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고요. 만약에 65세 이상인 여성분이 다리에서 이렇게 근육이 빠져나갔다. 근데 추운 날씨에 미끌거리게 이렇게 얼음이 살짝 얼었는데 거기를 잘못 발을 디디셔서 휘청하게 되면, 근육이 좀 좋으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균형 감각도 발휘되고, 또 넘어지시더라도 근육이 범퍼 역할을 하는데, 이런 근육이 없으면 그렇게 넘어지셨을 때 이렇게 대퇴뼈를 골절도 당하실 수 있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근육이 감소되고 또 근육의 불균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앞과 뒤에 밸런스라고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심장과 폐 주변에 있는 이 근육들과 이 근막도 역시 근감소가 일어나면서 그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일단은 뻣뻣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호흡을 들이마셔야 되는, 그리고 내뱉어야 될 때 쓰여야 되는 이 근육들조차도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얕은 호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필요한 영양분 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는, 1분 동안의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0회에서 12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14회를 넘는 이런 식의 과다호흡이 되니까 이것 역시 오래 지속되게 되면 심폐기능에 문제를 주게 되고요. 근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근육 섬유를 붙잡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이 근막, 결합 조직인데요. 여기서도 뻣뻣함이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근막은 85%가 물입니다. 근육이 감소되면서 근육 섬유를 감싸고 있는 막도 뻣뻣해져서 나이가 드시게 되면 경직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고요. 근육이 감소된 것이 40대 초반에 유의하게 나타난 분들은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움직일 때 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간단하게 엄지와 검지만 있으면 적어도 내 근육이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많은 그 의료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핑거링입니다. 종아리 뒷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서 돌이 딱 맞물리게 하고 앞쪽으로 검지가 정강이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앞을 이렇게 딱 대게 하는 것입니다. 종아리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가장 두꺼운 부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좀 두꺼운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맞닿게 하고요. 검지를 이렇게 모아옵니다. 그럼 저에게는 이 정도의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남거나 이렇게 붙게 되면 이것은 정상이다. 그런데 뒤에서부터 잡아서 앞으로 왔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든지 완전히 이렇게 겹쳐서 PVC 파이프처럼 너무 얇게 나타나면 근육이 꽤 많이 빠져나갔다는 증거가 되겠죠. 핑거링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능적으로 보는 거니까 기능적인 거는 또 약간 다른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의대에서 40대 여성이 근육 감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육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40대 여성이면 자기 체중의 75%를 양손에 그 무게를 나눠 쥐고 1분간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한다. 60kg인 체중을 가지신 분은 45kg 정도를 22.5씩 나눠 들고 딱 60초만 그냥 가만히 서 계시지 마시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충분히 이것을 놓지 않고 끝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은 근육 기능이다. 그것을 시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반 정도 앉은 스쿼트 자세로 2분을 버티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근육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데 쓰이는 기능적인 테스트들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증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감소는 예전에 아프지 않았던 부분들이 큰 사고나 부상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결려온다든지 어깨 또는 고관절, 발바닥도 아파오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문가들은 근육 감소와 연결되어 있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편안하게 올라갔던 계단 한 1층, 2층이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 그 다음에 페트병도 따지만 피클병은 비교적 굉장히 세게 닫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못 여는 것, 그런 것들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빠지게 되면 확실히 좀 빨리 지칩니다.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거, 이거 이리저리 의자 찾는 습관도 근감소로 가까이 가고 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의 시대다.
근육 꼭 챙겨야 된다. 그래서 헬스센터에 가서 기구를 사용해서 상체도 한번 밀어보기도 하고 팔도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뭐 스쿼트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다리를 펴는 이런 기구들도 써서 한번 해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지금 이 운동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지 않는 그 강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퍼스널 트레이너들이라고 해서 운동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중량, 어떤 운동이 가장 부작용을 없애고 즉 근육통을 감소시키고 또는 근육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강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에게 이런 것들을 도움을 얻어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근육 감소가 왔고 근육 불균형이 온 상태에서 가서 이것을 10개씩 3세트 밀어 보실게요. 그러면 이 기구를 밀므로 말미암아서 근육 불균형을 강화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근육 불균형이 왔다 그러면 그 근육 불균형을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만약에 근육 불균형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것은 아마 운동을 하는 가운데 교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오랜 시간에 운동을 잘 안 했고 계속 좌식 생활을 하셨고 이곳저곳에서 부상도 있으셨다. 그렇다면 일단은 근육 불균형, 근육 감소가 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중량을 쓰기보다는 맨몸으로 내 몸을 잘 한번 회복하고 안정성을 좀 높인 다음에 내 몸에 맞는 강도를 설정해서 빈도도 딱 알맞게. 연구는 얘기합니다. 운동 안 하셨다가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2번만 해도 운동 효과 꽤 크다. 근데 지금 한 4번을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 그런 데서부터 또 몸의 불편감과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막 헬스장 등록하고 운동하면 건강해질 것 같지만 미국의 스포츠의학협회에서 내놓은 통계치를 보니까 운동 안 하다가 할 때 다칠 확률 50에서 80%. 10명 중에 5명에서 8명은 다치는 겁니다. 일단은 옛날 생각하시겠죠. 야, 이 정도 내가 못하겠어? 배드민턴 치러 나갔는데 셔틀콕이 좀 뒤로 많이 가는데 옛날 생각하고 팔 쭉 뻗다가 어깨 염자당하시고, 지금 몸이 예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관절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운동 먼저,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나 저항 운동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인데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를 건전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최적화된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하죠. 목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잘 펴져야 합니다. 옆으로도 90도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제가 옆쪽으로 90도 왼쪽으로 돌렸는데 오른쪽으로는 요것밖에 못 돌리고 아픈 상태라면 관절의 가동성이 온전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걷는다든지 뛰는 것을 좀 무리하게 되면 목 관절은 무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아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깨도 완전히 이렇게 드는 180도가 돼야 되는데 요것밖에 안 되면 아령을 들 때 이쪽 이 뻣뻣한 쪽 팔이 훨씬 더 쉽게 지치고 또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저의 몸통을 이렇게 돌리면 건강한 관절 가동범인데, 이쪽으로 돌릴 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게 되면 이제 반대쪽은 지금 뻣뻣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량 없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운동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무실에 앉아서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아까 잘 유연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구부렸다가 어깨를 완전히 피는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뻣뻣해졌던 부위를 혼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런 운동들을 집이나 사무공간이나 편안한 공간에서 하시면 훨씬 몸이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린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위로 살짝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동작들은 이런 것도 운동이 돼. 그렇지만 사실은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끌고 가고 하루에 한 3번씩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꽤 많은 운동이 됩니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운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범위를 잘 나한테 맞춰서 제가 지금 이거 4번, 5번,
6번, 7번, 8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20회씩 한 3번 반복해 본다고 하십시오. 이 근육과 결합 조직인 근막에 물이 다시 들어가고 훨씬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두 가지를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일단은 상체에서는 밀기 동작인 푸시업, 하체에서는 스쿼트. 푸시업은 예전에 내가 군대 갔을 때는 잘했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60이 돼서도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예전처럼 바닥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밀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좀 밀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 동작은 젊을 때는 관절이 유연해서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지만 40대 이후로는 반 정도만 앉았다 일어나도 운동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범위를 나에게 맞춰서 젊을수록 가동 범위를 넓게 하고 빠르게 하고 연세가 드셨을수록 가동 범위를 줄여서 천천히 하게 되면 이것은 근육을 자극하는 데는 아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푸시업과 스쿼트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푸시업과 스쿼트는 다관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관절을 2개 이상 끌어다 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체에서 가장 큰 근육을 위주로 동원하는 것이 푸시업, 하체에서 가장 큰 근육을 동원하는 것이 스쿼트인데 거기다가 코어라고 하는 이 체간에 붙어있는 우리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골반도 걸을 때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근육들을 잘 동원합니다. 아령 들고 이렇게 팔만 구부렸다가 펴는 이 팔 한 팔만 쓰는 운동보다는 전체 근육을 다 쓸 수 있는, 즉 푸시업을 하면 손가락 근육 쓰죠, 손목 근육 쓰죠, 팔꿈치 근육 써야죠, 어깨 근육 써야죠, 날개뼈 근육 써야죠, 그리고 복부 근육 쓰면서 목 근육까지 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굴까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근육 막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감소를 난 예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기가 단백질 섭취를 잘 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는데 여성분들일수록 이 단백질 섭취를 잘 안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감소가 좀 심해질 40대 초반부터는 꼭 식사를 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단백질 함량이 가급적이면 좀 높은 음식들을 좀 찾아 드시고, 단백질은 아무래도 육류죠.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좀 위험하겠으나 적절한 양을 내 식단에 좀 넣어서 빨간 고기나 생선들, 달걀이나 우유, 아몬드, 닭가슴살, 치즈,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많이 드시면 좋지 않겠지만 적절한 양을 잘 섭취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부작용은 낼 수 없으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좀 내가 확신이 없다 하시면 체중당 예전에 나온 것이 1g, 1.2g씩 드셔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은 완경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체중당 2g까지도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꼭 운동하시기 전에도 운동이 딱 끝난 다음에도 단백질 드링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운동 후에 단백질 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좋은 영양분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근육이 리빌드라고 그러는데 다시 합성하고 회복하게 되는데 지연이 올 수 있거나 아니면 그 효과를 못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운동이 진행되기 전에 일단 좀 챙겨 먹고 그러한 근육이 심하게 수축을 했다거나 열심히 운동하면서 근육 자체에 간 그 자극으로 인해서 근육이 다시 합성하고 회복하게 될 때 그 아주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후에 먹는 것은 이미 운동을 끝내놓고 한 1시간 동안만 근육이 회복하거나 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과정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뒷부분도 이렇게 챙겨 드시는 것이 좀 많은 운동과학자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육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4번에서 6번 정도 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운동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코치님들로부터 하여금 이런 것들을 계속 섭취하게끔 이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지금 그 정도까지 복용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드링크는 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회사 제품들을 잘 하셔야지 공동 구매를 하신다든지 인플루언서가 전혀 저희가 보지 않았던 브랜드를 갖고 나와서 살 것을 요구하면서 주는 이런 것들은 꼭 정보들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디빌딩 대회에 막 나가서 아주 얇은 실선 근육까지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줄 정도로 근육을 키울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달시키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균형 잡힌 영양은 중요합니다. 꾸준히 이런 식단을 이어가면서 좋은 생활 습관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부터 나는 근육맨이야. 단백질 없이는 내 인생은 없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식단을 가게 되면 여태까지 잘 해왔던 식단의 패턴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좀 모자르게 계속 단백질 위주로 드시다가 갑자기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잘 지켜왔던 식단을 깨면서 또 정크푸드라고 그러잖아요. 당이 많은 음식들을 막 취하게 되면서 잘 지켜왔던 습관을 또 잃게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균형 잡힌 식단을 가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대 초반까지만 되면 아직까지 이것저것 좀 불편해도 슈퍼맨 의식이 있다. 내가 꼭 이거 챙겨야 해. 나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에서 2%의 근육이 빠져나가면 다리나 어깨에서 4%에서 6%의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 2%의 근육량이 없어지는 것이 또 다리에서 한 10% 정도 가까운 파워, 즉 민첩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을 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근육의 알배김 현상, 즉 뭔가 근육 나 좀 썼어 라고 했던 그런 느낌이 없이 지난 5년간을 살아왔다면 5%에서 10%의 근육이 빠진 거기 때문에 40대 이후나 50대 이후에 이렇다면 이것은 아주 유의한 상체와 하체에서의 근력과 근파워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세를 무너뜨리고요. 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통증들을 자꾸 증가시킬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침에 공복 혈당도 계속해서 높게 잡힐 것이고요.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당화혈색소가 높다라고 의사분들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지금 이 딜레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께 아랫배가 조금 나이 먹으면서 나온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육 챙기게 해라. 근육 운동하게 되면 아랫배도 살짝 들어간다라고 연구가 얘기하니 날씬한 몸매, 이쁜 몸매, 이쁜 피부도 중요하나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지켜줄 수 있는 기둥 역할은 근육일 수 있다. 그래서 근육에 조금 더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